오늘은 신규 상가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의 도면을 통해서 어떤 상가를 투자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투자 시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더 내용이 중요한 내용에서 약간 새롭게 변형을 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상가 보통 우리가 신규 상가를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평당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상대적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분양 직원분들이나 이게 신규 상가를 매도하시는 중개사님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계약 평당가가 싸기 때문에 이 물건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보통 이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계약 면적, 분양 면적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상가는 전용 면적이 되게 중요한데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 이 내용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실제로 지금 제가 계약을 했던 한 건물의 상가 예시예요. 전용 면적은 54.34제곱미터인데 계약 면적은 101.1570제곱미터로 돼 있는 상가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분양가에서 저 계약 면적을 나눠가지고 평당가가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상가는 나중에 다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결국은 전용 면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이어지는데,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 차이가 어떤 거냐면, 전용 면적은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가 호실이 전용 호실을 사용하는 실면적, 이거는 상가든 오피스 사무실이든 지식산업센터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누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 합해가지고 공용 면적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공용 면적에는, 그래서 상업용 건물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기계실, 계단, 공용 로비, 주차장 이런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각 호실별로 나눠서 공용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면적이라는 건 공용 면적 플러스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앞에 그 실제로 54.34제곱미터 사례자의 건물은 전용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용 면적 가지고 계약 면적을 나눈 게 전용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1.1570이 계약 면적인데 실제 건물의 전용 면적 54.34제곱미터니까 약 53%, 53.72% 정도의 전용률이 계산이 되죠. 일반적으로 상가도 전용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곤 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1층에 상가로 돼 있고 공용공간이 전혀 없죠. 1층만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용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전용률이 큰 경우가 많은데,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오피스들 같은 경우는 뭐 회의실도 있고 주차 공간도 있고 뭐 계단도 있고 복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공용시설이 있다 보니까 전용률이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률도 100%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 오피스 건물과 오피스텔 건물인데 A상가 102호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이 24.19평입니다. 분양가는 11억 1,800만 원이었는데, B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이 32.32평인데 14억 8,300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분양 평당가로 보면은 B상가가 4,500만 원이고 A상가 4,600만 원이니까 B상가가 더 싸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용 면적을 보니까 A상가는 전용률이 53.8%라서 전용 면적이 13.01반평이고 B상가는 13.43평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한 건물은 분양 평당가는 분명히 B상가가 쌌지만 전용 면적 차이를 보니까 8,500과 1억 1,000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B상가 같은 경우는 대형 규모의 거의 극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공용 회의실도 있고 막 이런 공용 면적에 대해서 많이 빼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 상가의 원래 본연의 목적보다 더 많은 공용시설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되고 임대나 매매로 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모두 다 전용 평당가로 임대료가 세팅이 되고
매매가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 제가 사례들을 나와보면 면적을 보면 실평수 몇 평이다, 그 다음에 전용 몇 평이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결국 전용 면적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전용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야 되고, 통상적인 상가는 한 보통 50% 내외인데 현저하게 낮은 전용률일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차 타워 상가는 전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네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주차 용지들이 있죠.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전체, 왜냐하면 이제 상업시설, 상업지역에 주차 용지가 들어가는데 전체 이제 그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업지역에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뭐 우리가 아파트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을 주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 100제곱미터당 한 대씩 주차를 주게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지역 중간에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한 곳에 주차 용지를 두고, 이 주차 용지를 이제 산 사람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30% 이내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 다 이렇게 주차 용지 상가들이 있습니다. 주차 용지 상가는 기본적으로 왜 전용률이 높냐면 주차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시행사가 일반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주차용지 따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면적에는 주차장 면적이 빠져 있어요. 근데 상가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큰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마곡에 있는 한 상가 예시인데 분양 면적은 22.95평인데 전용 면적은 18.39평입니다. 그러면은 전용률이 80%가 넘게 나오죠. 전용률이 80% 넘게 나오니까 전용 면적이 넓으니까 이 상가가 전용 평당가가 싸다. 분양 평당가는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매각을 했었던 격이 있었는데, 근데 주차 타워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주차장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상가들이 보통 입점을 할 때는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상가들은 주차료를 무료로 하고 상가 임차인들도 한 대씩 내 주차 공간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주차타워 상가들은 내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차비를 내고 이렇게 유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타워 상가가 나중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대부분의 상가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주차비를 내더라도 주차 공간 있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그래서 주차타워 상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타워 상가 말고 이 전용 면적 같은 경우 우리가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전용률만 따질 건 아니고요. 공용 면적이 넓더라도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요. 배타적 공용 면적이 있는 상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상가 투자를 시켜드렸던 한 상가 같은 경우는 배타적 공용 면적이 한 층에 내 한 호실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옥탑층, 이제 이게 8층 상가의 8층이었는데, 이 8층 상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거는 공용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게 내 호실을 들어와야 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내 호실로 나가면은 저렇게 옥상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 공용 면적 사용할 때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루프탑 카페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 한다면은 되게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타적으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되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도면을 자세히 보다 보면 나한테 투자하기 유리한 물건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가 도면 및 전용 면적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상가 도면이나 우리가 전용 면적,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자세히 보셔야 돼요. 통상 신규 상가 분양할 때 많은 직원분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양 평당가 기준으로 다른 건물들이 저렴하다는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전용 면적 평당가고요. 유사한 건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전용률을 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용 평당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 평당가 경우에는 유사 건물과 비교가 중요한데, 간혹 주차타워 건물이라든가 전용 평당가가 전용률보다 대폭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나 주차타워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유사 건물끼리 비교해야지 상업용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이 수치가 잘 맞질 않아요. 기준이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게 중요하고요. 간혹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용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도면 확인을 해보면
이 공용 공간이 배타적으로 나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사례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 내 전용 공간처럼 생각하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